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정말 역사적인 한 해였죠. 대한민국 증시가 드디어 4,000포인트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뜨거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걸 바탕으로 다가올 2026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승부수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보내주시는 날카로운 피드백 덕분에 저희 분석이 더 깊어질 수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분석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214.17. 이게 바로 2025년 우리 코스피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4,000이라는 문턱을 넘어선 정말 기념비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말로만 듣던 4,000P 시다의 개막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증시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짓눌렀던 박스피라는 오명. 그런데 2025년의 상승은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른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거든요. AI 혁명이라든지 K방산의 엄청난 도약처럼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한 아주 의미 있는 구조적인 변화였죠. 그럼 대체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2025년을 화려하게 빛냈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도주들, 이 거인들을 만나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2026년을 제대로 공략할 비장의 무기, 바로 HORS의 전략을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코스피입니다. 2025년 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었던 그 거인들, 대형주들의 귀환을 집중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을 관통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니 해도 AI였죠.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AI 혁명은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마치 두뇌와 근육처럼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HBM 반도체를 만들었다면 HB 현대일렉트릭은 그 똑똑한 두뇌가 24시간 내내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근육, 즉 전력 인프라를 책임진 거죠. 이 둘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공생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SK하이닉스의 독주, 과연 2026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기술인 HBM4에서 이미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와 손을 딱 잡고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벽을 쌓고 있거든요. 고객사도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AMD, 구글까지 넓혀가면서 안정성을 더했죠. 물론 경쟁사들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지만 이 견고한 기술의 벽을 넘기란 글쎄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근육을 맡은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떨까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는 수십 년간 계속될 재평가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건 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쌓아놓은 수주잔고만 봐도 앞으로 몇 년치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 이 붐은 멈출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죠. 다만 딱 하나,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확 나빠져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변수입니다. 2025년의 또 다른 주인공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K방산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수출액이 그야말로 하늘로 솟구치고 있죠. 예전엔 폴란드, 루마니아처럼 유럽 일부 국가에 팔았다면 이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K방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가성비 좋은 틈새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믿고 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딱 버티고 있고요. 자, 코스피의 묵직한 거인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하나로 주가가 무려 10배 이상 오른 이른바 텐베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2025년 코스닥 바이오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바로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가 막힌 떡볶이 소스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이걸로 떡볶이 가게 하나 차려서 파는 게 아니라 이 만능 소스 레시피 자체를 전 세계 수많은 식당에 팔고 그 식당들이 떡볶이를 팔 때마다 저한테 로열티를 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바로 이런 모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 모델이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선순환 구조 때문이에요. 일단 한번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 그 다음부턴 가만히 있어도 안정적인 현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또 다른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버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내부에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의 시장이 드디어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플러스 1800%. 2025년 단 한 해 동안 원익홀딩스가 기록한 정말 믿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 뒤에는 로봇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테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 과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실체가 있는 걸까? 잠시 축포 터트리는 걸 멈추고 이제 펀더멘털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의 원익홀딩스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기술 협력을 한다는 미래의 가능성, 즉 스토리에 시장이 열광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죠. 반면에 오른쪽의 티러보틱스는 SK온 공장에 실제로 로봇을 납품하는 계약, 즉 눈에 보이는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이 둘의 차이가 아마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시장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주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분석을 토대로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관통할 핵심 투자 전략, 제가 이름 붙인 HORSE 전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HORS는요, 5가지 핵심 전략의 영어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H는 하이엔드 테크, 즉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의미하고요. O는 Overseas Expansion, 내수 시장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토 확장입니다. R은 Re-rating via Governance,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거버넌스 재평가. S는 슈퍼사이클, 전력이나 조선처럼 몇 년간 지속될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타는 거고요. 마지막 E는 Earnings Visibility,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숫자로 딱 증명되는 뚜렷한 이익 가시성을 뜻합니다. 이 표가 바로 HORS 전략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초격차 전략 H에는 단연 SK하이닉스가 있죠. 영토 확장 O에는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를 평정한 삼양식품 같은 기업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전략을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마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특정 종목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마주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 현명한 투자자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은요, 시장 전체가 오르는 장이었어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베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2026년은 다를 겁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진짜 실력이 중요한 알파의 시대가 될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뜻이죠. 제가 이 시장에 몸담은 지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나는 파티가 끝나면 뭐가 날아오죠? 네,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2020년은 바로 그 청구서를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진짜 기업을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반짝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세요. 둘째,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늘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뜬구름 잡는 스토리보다는 숫자로 증명된 실적을 믿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듯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수많은 말들이 힘차게 질주하는 이 경주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우승말을 찾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